당뇨병, 예, 당뇨병 아주 흔한 병이면서 당뇨병은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가 600만을 넘어서 거의 1000만에 예,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 당뇨가 있어서 그 환자혁명이라고 하는 조환경 의사 선생님이 쓴 환자혁명이라는 책에는 당뇨가 왔을 때에 병원에서 주는 약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의사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당뇨가 왔을 때 약으로 고치지 말고 음식으로 조절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당뇨가 있을 때 당뇨를 조절하는 것은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라 그냥 당뇨 수치만을 조절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수치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근본 원인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베이징 힐링이 없이 베이직 힐링, 즉 뿌리를 잡지 않고는 아무리 위에 있는 것을 다루어도 어느 날 반드시 그거에 대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게 되듯이 당뇨병 역시도 그 뿌리를 건드리는 게 좋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뇨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좋지 않은 열매를 맺죠. 그래서 당뇨는 빨리 잡을수록 좋다. 정의는 아주 간단하죠. 탄수화물, 즉 당질의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내분비계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의는 간단한데 원인은 엄청 많고 예, 식이요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 특히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는 에너지 구본으로 쓰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한국인들의 그 식사로 거의 탄수화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이 그렇죠, 쌀이.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에 포도당이라고 하는 당으로 전환되어서 대사가 되는데 대사라 하면 소화, 흡수, 해독, 배설에 관여하면서 이것이 우리 세포 속으로 이제 자 1번을 보시면요.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에 5분 안에 포도당으로 쫙 분해가 됩니다. 그때 인슐린 그때 이제 인슐린을 분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냥 어떻게 하면 혈관으로 쫙 이동을 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쫙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인슐린이 혈관에 있던 돌아다니는 당을 세포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고는 남아있는 당, 그러니까 세포로 이동을 시키면 세포 속에 들어있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서 ATP, 즉 에너지를 쫙 생산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이 나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전부 다 에너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쫙 내게 하는데 어느 정도 냈는데도 더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남은 당은 간과 근육 혹은 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간의 저장은 글리코겐, 근육에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되면서 간에 저장된 이제 글리코겐 같은 경우에는 세포 어떤 대사에도 쓰이고 또 뭐 신경계 쪽으로도 쓰이고 또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너지를 낼 때 쓰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지방으로 전환돼서 그 저장이 되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중성 지방이 될 수 있고 베둘레헴 특히 복부 지방의 먹구름이 깎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부 지방에 복부의 지방으로 깎인다 하는데 이 중부 지방 특히 이 심장 주변에 이렇게 이게 중성 지방이 있게 되면은 관상동맥이나 심장을 압박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중부 지방 특히나 그러니까 윗복부죠. 윗배라고 흔히 말하는 여기에 지방이 끼었을 때는 저녁을 작게 먹고 혹은 저녁을 생식과 조금의 샐러드나 약간 이렇게 해서 먹으면서 조금만 관리해도요. 이 중간배는 빨리 빠지거든요. 진짜 안 빠지는 배가 아랫배지. 윗배는 잘 빠지는데 이 윗배를 빼지 못하여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생식은 면역력 DNA 이 책에도 보면은 생식 논문을 이렇게 요약해서 싣고 있는데 생식 논문이 국내외 40개 이상의 논문으로 발표되면서 그 안에 아주 앞쪽에 꼽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지방간 좋아진 거. 그 다음에 이거 당뇨. 3개월 아침 저녁 생식했더니 당뇨 잡히더라. 지방간은 사라지더라. 콜레스테롤 수치 떨어져. 이런 얘기들이 그냥 왕왕 연구 결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뇨가 왜 올까요? 비정상적인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자, 당뇨병이라는 것은요. 그림을 보시면은 포도당이 인슐린의 인도함을 받아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를 힘나게 세포 속에서 확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모든 세포들이 막 빵빵하게 힘나게 만들면 당뇨병이 올 일이 없어요. 근데 포도당이 인슐린의 작용을 받지 못하여 인슐린의 저항성으로 인한 저항성이란 말은 뭐예요? 오지마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너무나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한 공장에 납품할 수 있는 공장에 한 달에만 신발 공장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신발 공장에 한 달에 납품할 수 있는 신발이 1000개인데 2000개를 주문해버린 거죠. 예를 들면요. 그러면 그 공장은 2000개 어쩔 수 없이 밀려오니까 받았긴 받았는데 2000개를 만들 때 이 1000개에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막 2개 중에 하나는 허접한 신발이 나오는 거죠. 신을 수 없는 신발. 밑창이 빠졌다든지 깔창이 막 흔들거린다든지 이거 운동화 끈 넣는 구멍을 뭐 제대로 막 10개인데 만약에 5개밖에 안 맞.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제대로 된 운동화를 몇 켤레나 신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슐린도 너무 많은 당이 들어오니까 많이 만들 정신없이 많이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허접한 인슐린이 만들어지면서 이 인슐린 수용체가 있거든요. 이게 합체가 돼야지만 자기 일을 하는데 인슐린 수용체가 딱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안 와. 안 돼. 난 널 받아들일 수가 없어. 수용을 거부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항성이 생기고 혈액 내의 포도당이 세포로 이동하지 못하고 세포로 못 가니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못하니까 그냥 혈액 속에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소변으로 빠져나오니 당뇨가 되는 것이죠. 혹은 피를 빼보니 고혈당증이 되는 것이죠. 네. 진단 기준을 보면은 정상 공복 시 딱 피를 빼서 검사하면 110 미리그램 per 데실리터 이하. 자, 내당능 장애가 뭐냐면요. 75g의 포도당을 부화해서 30분과 혹은 1시간 후에 혈당이 200 이상이면은 이거를 내당능 장애. 그래서 당뇨병 오기 전 단계. 우리가 암이 걸리기 전에도 우리가 셀스캔 검사를 해보. 이러면 셀스캔 검사 진짜 해보세요. 8월까지 할인을 엄청 크게 해줘가지고 셀스캔 검사를 해보시면은 그것도 뭐냐면은 암이 걸리기 전 전암 단계가 나옵니다. 전암 단계를 알면은요 원상복귀가 너무 쉬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뇨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당능 장애 때는 조금만 조심하면은 금방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간과하고 그냥 약 먹으면 되지 이러면서 자기 식생활 하나도 조심 안 하니까 딱 126 이상 공복혈당 올라가면서 당뇨병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당뇨병 환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언제 조심해야 될까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상일 때 그냥 병원 예방하는 게 최고의 지혜지만 내가 그거 생각을 못했어. 내당능 장애일 때도 조심하면 빨리 돌아가고 예를 들어 난 당뇨병이야. 저희 어머니처럼 당뇨병이야. 나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네. 노력하면 좋아지고 저는 당뇨병을 저가 개인적으로는 당뇨병은 나는 병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이요법으로 좋아지는 걸 봤기 때문에 심지어 이 인슐린 펌프 달고 계시던 70대 남성분이 하루에 이분이 있잖아요. 사모님이 되게 지혜로웠어요. 하루에 생식 3번 안 먹으면 밥이고 뭐 아무것도 안 해줄 거다. 어디 놀러 가볼 거다 친구들하고. 이렇게 했더니 왜냐하면 이 인슐린 펌프 달고 이 당뇨가 있으면요. 사람 기분이 안 좋거든요. 여러분들 이 당이 혈에 둥둥 떠다니는데 사람이 무슨 기분이 상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남편이 짜증내고 이러니까
사모님이 교육받고 나니까 이걸 갖다가 먹여서 내가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는 남편한테 당신 하루에 내가 먹으라는데 안 먹으면 밥도 안 해주고 난 친구들하고 놀러 가가지고 공국 끼놓고 갈 테니까 먹든지 말 막 이러니까 남편이 알았다고 이제 나이 들면 아무리 젊었을 때 큰 소리 쳐도 호랑이라도 나이 들면 종이 호랑이 돼가지고 사모님 얘기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원래 한 번이나 먹을까 말까 할 정도로 안 드시는 분이 하루에 3번을 그냥 사모님의 강압에 의해서 드시기 시작했는데 결국 나중에 인슐린 펌프를 뗐다니까요. 이분이 건강해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세상에 자기 아파트 단지 주변에 텃밭을 갖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막 피곤하니까 피곤하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맨날 늘어져 있었던 분이 좋아지니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사이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지고 나니까요. 완전히 막 상치, 막 치커리, 막 깻잎 농사 지어가지고 그 높은 아파트 아니고 낮은 아파트 사시는 막 나는 동네 인기가 됐다니까요. 인기인 동네 인기인 됐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자, 당뇨병에는요, 1형과 2형이 있습니다. 1형은 이제 선천성인 경우가 많고, 2형은 후천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1형은 인슐린이 아예 거의 분비가 되지 않고, 자, 2형은 정상 수준은 원래 분비되던 사람이거나 과잉 분비되는 사람, 과잉 분비니까 여기서 과잉이라는 것은 허접한 인슐린이 많이 생깁니다. 또 1형 당뇨병에는 어린이가 많고 왜냐면 유전적이거나 선천적인 게 많으니까 2형 당뇨병은 멀쩡하게 타고났는데 자기의 식이요법에 조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른 80에서 90%가 당뇨병 어른이 많고요. 발생 원인은 아예 췌장에 알파세포, 베타세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세포 말고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오는데 이 베타세포가 거의 파괴된 경우. 예. 그 다음에 이제 2형 당뇨는 인슐린 표적 세포 감소성소화. 쉽게 말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용체가 수용하지 않는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2형 당뇨병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증상 발생은 빠르고 그 다음에 비만과의 연관성 별로 없고 근데 2형 당뇨는요.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 과잉으로 해서 탄수화물 중독 당 거의 당뇨로 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많이 드셔가지고 굉장히 비만하고 처음에는 막 뚱뚱하신 분이 거의 당뇨라 했는데 나중에 보면요. 어느새 보면요. 몸이 쫙 말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왜? 영양소가 해포속으로 안 들어가서 그때 되면 조금 심각합니다. 막 이제 합병증 오기 시작하고 이러거든요. 자, 조심해야 돼요. 케톤증.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이제 칼로리를 쓰지 못하니까 지방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몸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케톤증이 이제 발생하는데 지방이 이제 그 에너지화 되면서 약간 이제 몸에서 신냄새 나고 이런 경우. 네, 이것도 조금 이제 장기화되면 굉장히 좀 위험해지고요. 이제 이런 어른은 별로 이런 경우가 드물다. 이제 1형 당뇨는 인슐린 주사나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고 2형 당뇨는 식이요법, 몸무게 조절하고 이제 좀 심하면 인슐린 투여야 되는데 처음부터 투여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2형 당뇨는요. 생활요법과 식이요법 바꾸면서 얼마든지 조절 가능합니다. 자, 당 지수란 GI 지수라고 다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부르는 이 GI 지수는요. 섭취한 음식의 탄수화물이 혈당 수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표시한 지수인데 탄수화물 50g이 얼마나 빨리 포도당으로 아까 5분 만에 분해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분해돼서 자 이게 빨리 분해되는 게 좋겠어요? 아니죠. 서서히 분해되는 게 좋고 서서히 흡수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체 흡수되고 혈당 수치를 높이는 이런 정도를 측정한 것인데요. 당 지수의 기준을 100이라고 할 때에 70 이상이면 고위 GI 식품이라고 부르고 55 이하이면 저 GI 식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우리 생식은 저 GI 식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네. 자, GI가 높은 식품 70 이상 고 GI 식품을 보면 바게트 쌀밥 막 쭉 있죠? 왼쪽에. 예. 의외입니다. 수박과 옥수수도 높게 나오네요. 예. 라면도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GI 지수가 보통인 게 이제 보리밥, 뭐 파인애플. 와, 생각보다 파인애플이 더 단데도 희한하게 옥수수보다 낫네요. 예. 치즈, 피자, 페스트리. 고구마가 55 딱 걸렸어요. 딱. 근데
고구마도요. 생 고구마일 때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삶으면 좀 올라가고 구우면 제일 더 많이 올라가고 이 고구마는요. 조리하는 데 따라서 GI 지수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GI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는요. 어머 포도가 그렇게 단데도 46밖에 안 되는 희한하죠. 네, 사과. 밥 먹기 직전에 사과 한 4분의 1쪽 정도 먹고 먹으면 좋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식은 43, 45 이 정도로 굉장히 낮죠. 당뇨의 원인을 보면요. 유전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혹은 바이러스성도 있습니다. 혹은 비만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당을 섭취해가지고 인슐린이 조직에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거나 인슐린 요구량 증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용체가 수용을 못해가지고 자기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그러니까 많이 분비되면은 내가 달달한 거 먹어도 많이 인슐린 많이 나가지고 착착 이걸 갖다가 세포에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죠, 그렇죠? 여러분 인체의 수명을 연구한 텔로미어 이론이라는 책을 보면요.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이 빨리 늙는다고 나와요. 쉽게 말해서 수명이 짧아진다는 얘기죠. 인슐린 너무 많이 분비시키는 거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껏 먹는 게 좋지. 이 탄수화물이 이제 왜냐하면 이 또 고지 저탄식 해가지고 또 그거 했잖아요. 막 다이어트 막 유행했잖아요. 근데 저탄수화물식은 좋지만 탄수화물 아예 안 먹는 무탄식이 있어. 그건 또 아니에요. 탄수화물은요 필요해요. 뇌에도 필요하고요. 적혈구 속에도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고 백혈구 속에도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고 뭐 뇌의 신경교 세포에도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임신 중 여성의 자궁내 속에도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고 신장에서도 글리코겐을 저장. 그러니까 인체에 필요하니까 여러 군데서 저장을 하겠죠. 적혈구, 백혈구, 신장, 신경교 세포, 여성의 자궁 이런 데 저장을 하는 이유는 쓰려고 에너지 거기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쓰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과다한 게 중요하다. 이거 보세요. 정상적인 소변이 식후 혈당 소변이 이 정도인데 당뇨 있으신 분들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네. 자, 일단 네 번째, 노화에 따른 에너지 대사의 저하와 혈당 증가. 그러니까 노화에 따른 에너지 대사의 저하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먹은 포도당이 이제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를 만나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그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젊은이가 100이라면 노인이 1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니 그 미토콘드리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에너지 대사가 되는데 이게 들어갈 집이 없으니 또 밖으로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만드는 그런 방법이 뭘까? 비결이 뭘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파이토케미칼이 많은 음식을 먹는 거, 효소와. 그러니까 파이토케미칼이 살아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요. 그 안에 효소도 많거든요. 파이토케미칼이 뭐예요? 각종 식물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영양소, 색깔을 담당하는 영양소인데 이걸 생으로 먹게 되면은 효소가 굉장히 풍부해지면서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는요. 바로 저출력 레이저입니다. 저출력 레이저가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증가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혈액을 촥촥촥촥 이렇게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과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많이 이렇게 갖다 주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세요. 몸속에 에너지 대사가 잘 되려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아야 되고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든다. 그럼 이것을 줄어들지 않게 만드는 비결은 뭐? 살아있는 파이토케미칼. 그러니까 효소와 파이토케미칼, 즉 생식이죠, 여러분. 생식을 많이 드시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제가 왜 하루에 생식을 3번 먹겠습니까?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줄게 하기 싫으니까요. 미토콘드리아 숫자는요, 줄어든다는 곧 노화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줄어드는 게 싫거든요. 저는 하루에 잠을 많이 자지 않아도 항상 에너지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생식을 많이 먹기 때문이고 또 생식만한 식사를 내가 만들어 먹을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러면 너는 생식만 하루 종일 뭐냐? 아니요. 생식하고 같이 다른 것도 먹지만 우선은 저는 생식을 먼저 먹고 다른 걸 먹습니다. 저녁에도 그렇게 먹었고요. 그리고
저출력 레이저. 엄청납니다. 자, 다섯 번째, 좋지 않은 식생활로 인한 영양의 불균형. 영양 섭취 증가, 섬유질 또는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각종 미량 영양소가 결핍한. 미량의 영양소는 뭐예요? 미량 미네랄, 비타민 B군 너무 부족하니까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게 비타민 B군 미네랄 이때까지 계속 우리가 그런 공부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부족하고 막 계속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넘쳐나니까 쉽게 말해 타는 영양소만 들어가고 태워주는 불소시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목으로 남죠. 그죠? 그냥 안 타, 안 타. 탄다는 얘기가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안 타니까 다 저장이 되니까 몸에 차곡차곡 저장이 되니 독소가 되고 몸을 괴롭히고 당뇨가 되고 혈관을 괴롭히고 세포를 괴롭히고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6번 장기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분비. 스트레스 확 받으면요. 에피네프린이나 코티솔 같은 것이 부신해서 분비가 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고 예, 유전 요인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어쨌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인슐린 작용에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평소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구나라고 하는. 네, 네. 그다음에 이게 그 스트레스 호르몬은 몸체의 단백질을 분해해 버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가 막 뼈 뚫린다, 뭐, 다리가 후들거린다, 막 이렇게 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몸속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가지고 열량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열량으로 지금 탄수화물 써야 되는데 단백질 써버리니까 어떻게 생각? 탄수화물 남아돌겠죠, 그렇죠? 당이 올라가네.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약물을 남용하는 사람, 이뇨제 쓰는 사람, 고혈압약 쓰는 사람, 경구빈약, 갑상선 호르몬제,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 이런 거 쓰는 사람 당뇨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뇨제는 칼슘 결핍을 유발하기 때문에 칼슘이 결핍하면 인슐린 분비가 억제됩니다. 그래서 약물 남용하면, 그러니까 약은요, 일거다 독이에요. 일거다 독. 하나를 위해서, 보세요. 이뇨제를 썼는데, 어떻게, 인슐린 분비가 억제가 돼. 인슐린 분비가 억제가 되니까 당뇨가 와. 당뇨가 오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쫙 생겨. 그러면 타고 나면서부터 맹인이 많을까요? 저기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맹인이 많을까요? 당뇨 합병증으로 오는 시력이 없어진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합니다. 임신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고 태반의 인슐린 파괴 호르몬이 확 증가되면서 오심, 구토로 인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또 이게 또 임신성 당뇨로 임신성 당뇨는 임신했을 때만 딱 하면 되는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 애기 출산하고 난 다음에도 이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연결되면서 그 뒤에도 고생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굉장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2차성 당뇨병의 원인을 보면 만성 췌장염. 제가 늘 말하죠. 식후에 바로 커피 마시지 말라고. 췌장이 안 좋다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왜? 금방도 보셨지만 미량의 영양소들을 굉장히 필요로 한다. 우리 몸은. 근데 미량의 미네랄들이 식후에 카페인 때문에 거의 흡수가 되지 않고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특히나 그 칼슘도 미량이 아니라 칼슘은 막 다량의 미네랄이지만은 어쨌든 칼슘, 철, 좋은 아연, 좋은 것들이요 흡수되지 않고 많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식후에 커피 마시는 습관은 당뇨를 부른다, 췌장염을 부른다, 심지어 뭐 비만도 부른다, 뱃살 들어간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미량의 미네랄들을 우리 인체에 필요로 하는 미네랄들을 많이 빼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것들이 우리 생명력에 필요한데요. 그래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식후 1시간 지나서 연하게 아메리카노 반잔만 드세요. 네, 연하게 해서. 쿠싱 증후군, 예, 코티솔 호르몬의 과다로 인해서, 부신피질 호르몬 과다로 인해서, 예, 사람이 이렇게, 그죠? 말단 비대증, 말단이 비대해진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간 질환 등 다른 질병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병할 수가 있고 발에 합병증이 와서 발 족부 괴사 와가지고 족부 이렇게 절단하는 아주 그런 불행한 일도 있죠. 당뇨병성 망막증, 시력이 가. 네. 신장 합병증을 해서 나중에 투석까지 하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투석 하시는 분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집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예, 당뇨병성 심경병증. 그러니까 이게 당뇨 자체가 병이라기보다 당뇨로 인한 2차 오는 그런 질환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심혈관계 장애. 결국 심혈관계 장애가 결국 뭐를 부릅니까? 뇌졸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혹은 협심증, 동맥경화, 예? 심근경색, 치주질환. 당뇨 있으신 분들 잇몸 안 좋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나온 질병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집니까? 그 당뇨 하나 조절 못 해가지고 이런 수많은 질병이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뇨를 빨리 조절해버려야 됩니다. 주변에 당뇨 조절 못 하시는 분 계시면요. 그냥 생식으로 당뇨 조절하자고 얘기해 주세요. 당뇨 원인 10번째 자가면요. 활성산소 과잉 생성으로 인해서 췌장세포의 파괴가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활성산소가 생기면서 막 세포를 막 치니까 세포가 파괴되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 기타적으로 운동 부족이나 과음, 임신 중독증, 감염, 수술 등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세요. 몸이 안 좋아서 어떤 뭘 받다가 어떤 시술이나 수술이나 이런 케어를 받다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3차로 이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병증 너무 무섭고 삶의 질 떨어지고 병원은 합병증 생기면은 그냥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대증요법 그냥 증상만 대해서 발이 썩어 들어가네 잘라내야지 배혈증 오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신장이 뭐 물을 못 끌어내네 투석해야지. 여러분 이거는 너무 지금 정말 저는요 이런 거는 치료가 아니라 그냥 증상에 대한 방법일 뿐이거든요. 치료는 근본적으로 그것이 없어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병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내 몸을 맡기지 말고 내가 내 몸에 뭐가 되자? 의사가 돼야 되는 식이요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증상 다 아시죠? 갈증 나고 다갈, 다뇨, 다식, 피로, 처음에 체중이 늘어났다가 나중에 체중이 점점 줄어들고 빨리 노화되고 그 다음에 공복감이 계속 생기면서 허덕거리고 그 다음에 신경질이 잘 나고 피부가 한번 질환이 생기면 잘 낫지 않고 말초혈관 순환이 잘 안 돼.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손발 잘 저리고 여기 손끝 발끝 이런데 그죠? 그 다음에 시력장애 잘 안 보이고 막 치조 이빨 잘 생기고 음부 가려움증도 생기고 성욕 감퇴는 말할 것도 없고 지각 이상 그럼 지각 이상이라는 것은 결국 치매도 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음식을 많이 먹거나 피부에 잇몸 염증이 잘 생기고 또 잘 안 나. 발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쑤시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삼성의 중력 한 분은요. 세상에 자기 구두 속에 쇠로 된 구두 숟가락이 들어있는데도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한 달 신고 다니다가 나중에 발에서 찜물 나가지고 황 박사님 병원에 찾아온 분도 옛날에 계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일본에서 여러분 그 생로병사의 비밀에 그 나온 거 어떤 남자분이 발끝이 썩어가지고 병원에서 발목 절단을 이제 진단을 받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분이 그거 이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알칼리 이온수를 하루에 3리터를 마신 거, 공복 알칼리 이온수 3리터를 마셨는데 발이 완전히 정상화가 되면서 자르지 않게 됐죠. 여러분 그거 옛날에 생로병사의 비밀에 나온 거 보셨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는 와 진짜 당뇨의 증상을 보면요. 소변 자주 보죠. 아까 금방 다 말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활 습관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부터 근본적인 터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항산화 영양소라는 것은 뭐냐면 몸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혹은 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그런 음식 먹어야 되고 섬유소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GI 지수가 낮은 균형된 식사와 운동이 필요하다. 운동도 뭐 이런 분은 피로를 많이 타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보다도 그냥 걷기가 좋겠죠. 처음에 뭐 5,000보부터 시작해서 5,000보를 6,000보로 누리고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아야 되는데 왜? 아드레날린 등 스트레스 호르몬은 체단백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기 때문에 원래 있던 것이 쓰이지 못해가지고 혈당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이 포도당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 살아나려고 체단백도 분해 온갖 짓을 하는 거죠.
정상 체중 유지와 혈당 조절을 위해 식후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식후 20분 지나서부터 밥 먹자 바로 나가서 막 이러면 이제 위가 흔들리니까 밥 먹고 한 20분쯤 좀 있다가 20분쯤 지나서부터 1시간 정도를 이렇게 가볍게,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저녁 식사를 일찍 하고 쫙 한 바퀴 돌고 오면요 너무 좋습니다. 간식 포함하여서 하루에 5, 6회 정도의 규칙적인 식사를 소량씩 조금씩, 와 밥을 무슨 대서, 아니 그게 아니라 간식까지 포함해서란 말은, 예를 들어서 생식 한번 먹었으면 그 다음에 그 견과류 조금 한 줌, 딱 한 줌 넣으면 안 됩니다. 한 줌, 이런 식으로. 그다음 또 생식 비슷하게 이렇게 먹었으면 점심시간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잡곡밥에 여러 가지 쌈, 채소나 이런 걸 꼭꼭 씹어서 여러 야채와 함께 이렇게 드시면 좋고, 또 오후에 조금 먹었으니까 오후에 또 출출해질 수 있잖아요. 또 오후에 당근이나 혹은 토마토. 요즘에 토마토가 많이 나오니까 무농약 토마토, 저는 이렇게 박스떼기 사가지고 제가 먹어보는데, 무농약 토마토를 저희는요 살짝 삶아가지고, 삶은 것을 그 믹서기에 갈아가지고요 올리브유 조금 넣고 소금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주스로 마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렇게 하시면은 혈당의 기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식이요법을 보면요, 과식을 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나누어서 위를 줄이고, 특히 단순 당질은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기 때문에, 단순 당질이라 하면 밑에 나오죠, 300식품.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되고, 혈당 조절, 이렇게 이런 것들이요 너무 단순 당질은 어렵게 하기 때문에, 단순 당질이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하고, 예, 하기 때문에 혈당의 급상승을 방지하는 이렇게 섬유소가 많은 무슨 당질? 복합 당질 혹은 저항성 전분을 위주로 식단을 준비합니다. 저항성 전분이 많다는 것은 이게 빨리 뭐 하다 흡수가 혈당이 빨리 세포 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니까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시간에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죠. 네. 제가 왜 생식을 막 2포씩 먹을까요? 저항성 전분이 막 한 포가 1이라면 2포가 20이 된다니까, 제가 뭐 그걸 듣고 내가 정말 생식 먹어서 내 몸에 에너지를 충전하고 이런 혈당이 급상승되어서 내 몸에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어 내가 빨리 노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 다음에 300식품, 설탕, 흰쌀, 흰 밀가루 이런 섭취를 자제하고 패스트푸드, 특히나 이 청량음료 정말 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옥수수 시럽 같은 거,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면 옥수수 시럽 딱 놔두고 막 넣으면 그거 막 꼭 넣어야 되는 줄 생각하고 넣으신 분들 계신데요. 절대 그런 거 넣지 마세요. 예. 전곡류, 대두류, 채소, 해조류, 어패류, 낙류, 과일을 골고루 포함한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죠. 식사는 제가 그 식사를 할 때에 식사하는 그 순서 제가 말씀드린 있죠, 그렇죠? 제일 처음에 생야채를 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나는 살을 좀 빼고 싶으면 식사 30분 전에 물 500ml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500ml 천천히, 특히 어떤 물? 알칼리 이온수 천천히 드셔놓고 30분 후에 생야채 위주 처음에, 그 다음에 익힌 야채, 그 다음에 뭐예요? 식물성 단백질, 그 다음 차례가 동물성 단백질, 그 다음 차례가 탄수화물, 이런 순서로 막 꼭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랄까 이 의식을 하면서 드시는 분들이 건강하세요. 그것도 어떻게 꼭꼭 천천히. 네. 자, 또 보면 현미, 통밀, 잡곡, 그 다음에 찐 고구마, 그 다음에 잼을 바르지 않은 거침빵, 네, 통밀빵, 현미빵, 그 다음에 생야채, 익힌 채소 마음껏 드시되 저지방 드레싱이 좋겠습니다. 섬유질, 공복감 해소, 혈당 유지,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있고,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착 배설해 주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시금치, 오일, 양배추, 게을, 상치 같은 이제 이런 채소들이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늘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양배추는 사실은 제가 늘 말하죠. 소금 넣어서 쪼물쪼물 해가지고 일주일 있다 먹으라고. 그래서 그 인터넷에 보면은 양배추 그렇게 절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고 하면 참 좋고요. 다시마나 당근이나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토마토, 이런 것들 적절히 활용하면서 배는 고프지 않지만 당을 올리지 않는 그런 것들 지혜롭게 드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칼로리가
적은 것들. 네. 그래서 친환경, 생채소는 반드시 친환경. 우리 생식이 친환경이잖아요. 왜? 오늘도 제가 어떤 분 양자 분석해 보니까 세상에 비소가 나오는 비소. 네. 근데 그 이분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좋다는 거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셔서 아, 근데 친환경인가 유기농인가 이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되고 유기농 생채소가 아니거나 유기농 쌀이 아닐 경우에는 5분 정도 알칼리 이온수에 담가서 담근 물을 버리는 것이 쫙 네, 농약을 빼주는데 아주 좋은 방법인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물 반찬 많이 드시고 예, 채소 중에서 수용성 비타민에 의해서 물이 손실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삶는 물을 너무 많은 물에다 삶지 않고 예, 물은 소량 짧은 시간에 살짝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 제가 1분 30초 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쪄서 먹게 되면 영양소 파괴가 적어지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라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대신에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찔 경우에 3분이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3분 미만으로 찔 수 있는 건 찌시고 예, 너무 전자레인지를 많이 돌리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맑은 채소국 좋다. 네. 제가 어저께 제첩국에다가 팽이버섯 이렇게 썰어 넣고 그다음에 그 부추 썰어 넣어서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짜지 않게 먹었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는 게 좋고 채소 자체는 이제 샐러드를 만들게 되면 칼로리가 낮고 요즘에 상추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상추 애기 상추 갖다 주셔가지고 저희가 샐러드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데 직접 재배한 친환경 채소죠. 근데 좋은데 너무 칼로리가 높은 소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올리브유에다가 발사믹 소스를 넣는다든지 올리브유에다가 발사믹 소스, 소금 이렇게 넣는다든지 발사믹 소스가 없을 때는 그냥 올리브유와 소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음식에 거의 다 토마토가 다 들어가고 올리브가 거의 많이 들어가요. 그걸 보면서 야, 이 나라 사람들이 참 건강하게 먹는구나. 예, 샐러드 이름은 다른데 전부 다 거기에다가 토마토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근데 이 토마토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게 또 올리브유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올리브유와 토마토를 굉장히 즐겨서 먹습니다. 열량 필요량에 맞춰서 생과일 이제 그러니까 파는 주스나 파는 통조림이 너무 설탕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집에서 직접 갈아서 먹는 거.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토마토 주스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다음에 하루 열량 이렇게 열량은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열량 기준으로 하면 여성은 2200에서 2400, 남자는 2400에서 2700 이렇게 칼로리 먹으라 하는데 생식은 열량은 작아요. 한 포에 150 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두유 막 섞고 막 여러 가지 해도 250 뭐. 저는 또 물반 두유반 하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지 않은데 대신에 에너지 효율은 대여섯 배가 높다 이 말이에요. 칼로리가 왜 필요하냐?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칼로리가 낮으면서 에너지를 많이 낸다면 칼로리 낮은 게 좋죠. 칼로리가 낮으면서 에너지도 작게 낸다면 그러면 사람이 힘이 없어 안 돼. 근데 칼로리는 낮은데 에너지를 많이 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살아 안 찌고 힘은 잘 나.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생식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저는 언젠가 이제부터는 칼로리를 크게 제가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생식이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생식을 먹고 생식을 주식으로 하고 일반 음식을 부식으로 하니까 주식을 많이 먹고 부식을 작게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칼로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도 저는 하루에 제가 볼 때 1500을 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더 많이 난다는 거죠. 황 박사님이 생식은 화식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5배 높다 하는 말이 진짜구나 하는 걸 제가 체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고지방 식사는 당뇨의 원인이 되고 특히나 고지방 식사를 당뇨병 환자들이 좋아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이렇게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만들어서 결국에는요 협심증, 부정맥, 정말로 뇌혈관질, 뇌경색, 뇌졸중까지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말 기름기 없는 식사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기름기 없는 식사란 동물성 지방 혹은 식물성 지방 중에서도 팜유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셔트닝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 거 말고 깨끗한 기름 그래서 올리브유라든지 포도씨유라든지 저희 집엔 아보카도유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쓰시면서 기름기가 많은 조리법을 삼가해야 됩니다.
주로 기름기가 없는 그다음에 방목해서 키운 닭살. 절대 닭은 한 달 방목해서 키워봐서 요만해요. 근데 막 시중에 파는 닭은 한 달 키우는 이런 뭘 썼다는 얘기입니까? 항생제, 성장 촉진제, 호르몬제 그거 먹는 사람들이 다 가서 죽은 고기에 복수를 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방목에서 키운 거 아니면 유기농 계란으로 혹은 유기농 국산 유기농 두부로 그다음에 작은 생선 큰 생선 중금속 있어요. 작은 생선 네, 이런 것들을 찜으로 구이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관계 합병증을 예방해준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한 등푸른 정어리, 작은 정어리, 조그마한 거 네, 그런 것들 먹는 게 좋고요. 큰 생선에서 추출한 큰 참치, 큰 연어 이런 데 추출한 오메가3 엄청 크죠, 그렇죠? 그런 거는요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필수 지방산 약간의 한 줌의 견과류 한 줌 넘으면 안 됩니다. 자기 주먹으로 한 줌 견과류,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기름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저지방 유제품 저는 저지방 유제품 중에서도 저지방 이거 유기농 요거트 네. 그러니까 발효유 네. 그걸 권하고요. 음식은 가능한 싱겁게 혈압이나 당뇨병 신증이 있으신 그러니까 이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네, 좀 소금을 조금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안 먹으면 안 되죠. 또 소금이 필요하니까. 근데 너무 짜게 드시는 것. 우리나라가 김치나 혹은 그런 젓갈이 염장하는 게 많기 때문에 예, 그 WH에서 권장하는 소금 섭취량보다 지금 많잖아요. 높잖아요. 2배 내지 3배거든요. 내가 평소보다 생식을 먹게 되면 일단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생식은 저염식이니까요. 굉장히 좋고요. 알코올은 열량은 높고 다른 영양소 부족하니까 혈당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필수 미네랄의 충분한 섭취에 유의합니다. 자, 인슐린을 합성하는 미네랄은요. 아연 망간이에요. 아연 망간. 어디서 섭취하지? 효모하고 칼슘에 들어있어요. 우리 효모 칼슘에 들어있고 생식에 파이토케미칼 풍부한 생식 안에도 다 골고루 들어있죠. 인슐린 합성대사 효소의 작용을 활성화해주는 합성대사 효소의 활성을 작용해주는 칼슘, 칼륨. 네. 이건 어디에 들어있지? 네, 이름 해줘. 뼈 건강. 네? 칼슘. 그다음 칼륨은요. 푸른색 채소에 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혈당 조절 인자인 크롬, GF 크롬이라 그러죠.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통곡류, 전곡류, 효모. 네. 그래서 효모 먹으면 효모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 조절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당뇨 식이요법 할 때 가장 기초가 생식 효모. 생식 효모가 일단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활성산소에 의해서 우리 몸의 산화적인 변화가 인슐린 저항성을 이렇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인슐린이 서로 합체가 안 돼. 그러니까 비타민 A, C, E, ACE라고 해서 항산화 비타민을 비롯한 각종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파이토케미칼 충분하게 먹어요. 인슐린 요법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비타민C가 너무나도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비타민C도 충분히 먹어주는 게 좋고 비타민C는 특히나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특히 눈 주변에 혈관이 약해가지고 퍽퍽 터지니까 이게 문제인데 요거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조그마한 미세 혈관들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C는 생명 비타민이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필수. 우리 몸에서 못 만들어내죠. 그 다음 비타민 B군은 신경 조직의 정상적인 활동에 필수이기 때문에 당질 대사에도 필요하고요. 신경계에도 아주 필요한 게 비타민 B예요. 당뇨병 있으신 분이 당뇨병성 신경증 막 짜증이 자기도 모르게 아무리 좋은 사람도 몸이 안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막 신경질을 날 수 있는데 비타민 B군이나 미네랄이 있으면요 사람이 차분해지면서 짜증내는 게 줄어든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비타민C나 단백질, 칼륨이 풍부한 식사는 인슐린 생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아까 인슐린의 원료가 아연, 망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 굉장히 필요합니다. 구타와 케이지로 이게 이제 일본에서 알칼리 이온수가 일본은 알칼리 이온수가 5천만이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알칼리 이온수를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70년대 알칼리 이온수 나와가지고 누구부터 먹이기 시작했습니까? 임산부부터. 왜? 이 전후 세대가 2차 세계대전 이 전후 세대가 수명도 짧고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기고 애들 아토피가 너무 많고 막 이러니까 나라 감당이 안 돼서 뭐 거의 뭐 평균 수명이 50살이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일본이 너무 많이 막 죽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알칼리 이온수를
개발해서 이렇게 먹여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당뇨 환자들에게도 계속 섭취시켰더니 혈당 감소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칼리 이온수를 3개월 동안 하루에 3리터씩 마셨더니 썩어 들어간 발이 회복됐더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알칼리 이온수를 우리는 당뇨 환자처럼 3리터씩 먹을 필요가 없어요. 하루 10잔, 2리터 가까이 드시면 되는데 이게 하는 역할이 세포 속의 독소를 빨리 빼주고 일반 물에 비해서 3배 빨리 빼주고 세포가 원하는 미량의 영양소인 칼카나마라 하죠.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이온화되어서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니까 독소 빼주죠. 세포가 원하는 영양소 넣어주죠. 하니까 어떻게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세포가 싹 복구가 되고 우리가 먹는 생식에 알칼리 연수 타서 먹으면요. 일반 물에 타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배달을 잘해줍니다. 훨씬 더 배달을 척척척 빨리 3배 빨리 3배 더 깊숙하게 배달을 잘해주거든요. 세포 깊숙 다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 완전 좋은 물이죠. 피가 끈적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미강 유래 다당체인 아라비녹실란이라고 이론포라고 하죠.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론포라고 하는 것을 섭취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식품 정리해 봅시다. 식이섬유가 많은 생야채, 파이토케미칼 많은 생식,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 다 생식. 이게 지금 비타민 B군, 효모에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A, C, E 생식에 다 골고루 들어있으면서 또 비타민 C는 많이 사라지니까 좀 더 드시길 권하고 크롬, 효모에 들어있죠. 효모, 아연, 망간, 칼슘, 칼륨 이거 다 효모, 칼슘, 뼈 건강에 들어있고 생식에 들어있고 폴리코사놀, 프리맥에 들어있죠. 왜 폴리코사놀 얘기하겠습니까? 당뇨 환자들은요. 피가 끈적끈적한데 그 끈적끈적하다가 잠을 잘 때나 혈액이 서행할 때, 서서히 행할 때 혈관벽에 짝짝짝짝 달아붙기가 쉽습니다. 특히 자는 동안에. 그래서 잠자기 전에 우리가 프리맥을 먹게 하죠. 왜? 자는 동안에 혈관벽에 달라붙어가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져가지고 피가 다니는 길을 좁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예 혈전, 피떡이 될 만한 것을 녹이는 거죠. 여러분, 떡도 탄수화물인데요. 피떡도요. 탄수화물이나 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피떡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녹여줄 게 필요한데 이게 폴리코사놀이나 우리 프리맥에 들어있는 낫또 자문제 이런 것들이 자는 동안에 싹 가서 그런 걸 녹이고 혈관을 탄력 있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오메가3 지방산 굉장히 좋고 오메가3도 큰 물고기 아닌 조그마한 정어리 같은 데서 추출한 조그마한 물고기 추출한 오메가3가 너무 좋아요. 뇌에 좋고 눈에 좋고 혈관에 좋고 다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고 알칼리 이온수 3배 빨리 흡수 돌아다니고 밖으로 배출하고 항산화제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생겼을 때에 빨리 그것을 제거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활성산소가 당뇨병 있으신 분들 더 많이 생기거든요. 더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제일 먼저 뇌에 생기고 간에 생기고 뭐 장기 혈관 이런 데 쭉 생기면서 막 치니까 세포들이 막 공격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사람을 빨리 늙게 만들죠. 그래서 몸이 산화가 된다는 것은 몸이 빨리 늙는다는 얘기고 몸이 빨리 질병에 노출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더 빠르다.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항산화제라는 무슨 뜻이냐. 그렇게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대항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먹어서 당뇨를 잡을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서 오는 모든 합병증이나 이런 것도 다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식이요법. 우리 이론 플러스의 식이요법 당뇨를 잡습니다. DNA 요법을 보자면요. 자, 디톡스 해독 요법에서는 알칼리 이온수 하루에 10잔 이상. 저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당뇨 예방에는 10잔인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12잔 좀 많이 드시라고 하고 싶어요. 생식은 1일 2회 이상은 1일 2회가 아니라 1일 2회 이상 꼭 필수. 그 다음에 효소, 아까 제가 효소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효소. 그다음에 유산균은 뭐 누구나 다 먹어야 되는 효소와 유산균 떨어지면 수명 끝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효소, 유산균은요. 황금 커플입니다. 골든 커플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늘 따라다니는 것이고 효소는 특히나 독소를 해독해서 배출한 기능이 뛰어나고 영양소를 이렇게 분해해서 흡수하는 기능이 좋은 영양소.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분해하는 역할, 특히 알칼리 이온수하고 함께 먹을 때 분해를 잘 해주기 때문에 분해를 잘하면 입자가 훨씬 더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가 좋겠어요, 영양소들이. 굉장히 효소는요, 우리 몸에 효자입니다, 효자. 예, 그리고 유산균은 우리 몸에 일꾼이에요, 일꾼. 예, 정말 내가 유산균 사가지고 내 몸에 넣어주는 건요, 일꾼한테 있잖아요, 품값 주는 거 똑같아요. 예, 내 몸을 위해서 일 잘해줘, 이런 뜻이. 예, 그래서 내 몸을 위해서 뭐 영양소 만들고 피를 깨끗하게 만들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 자궁, 질, 뇌, 뭐 온갖 데 작용 안 하는 게 없는 게 유산균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에는 말할 것도 없고 면역도 올려주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휴젠 푸드, 이건 아까 제가 항산화 물질. 항산화 물질 이론 플러스에 3개 있습니다. 알칼리 이온수가 항산화 시키고 생식이 항산화 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휴젠 푸드. 그래서 일반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저는 휴젠푸드 꼭 드시라. 생식 먹었을 때는 안 먹어도 되지만 일반 식사하고 난 다음에 휴젠푸드 꼭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양소 부분에 있어서는 GF 크롬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망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효모, 칼슘 꼭 필수로 먹어야 되고 아까 비타민C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동물성 단백질을 좋아해서 늘 고기를 보면 허덕거리는 분들이 그런 거 많이 드시면 혈관 질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는 식물성 단백질을 드셔서 허덕허덕 하는 거를 좀 그거 하시라. 좀 예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A, 액티베이션의 부분에 있어서는 기능성이죠. 프리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혈관벽에 있는 찌꺼기들을 싹 녹여버리고 혈관의 탄력성,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굉장히 도와주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가 이거 안 적혔네. 오메가3. 네. 프리맥은 아침 먹고 아니 오메가3는 아침 식사 후에 2개. 프리맥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2알. 이렇게 딱 드시고 하시면 당뇨, 초기 당뇨나 내당능 장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고요. 좀 진행이 됐어. 그런 것 같으면은요. 다릅니다. 아침 식후에 프리맥 2알, 점심 식후에 오메가3 2알, 저녁 취침 전에 한 1시간 전에 프리맥 2알. 왜? 바로 먹게 되면 물 한 잔하고 마셔야 되면 자다가 화장실 안 그래도 당뇨 때문에 화장실 자주 가니까 1시간 전에나 1시간 반 전에 프리맥 드시고 충분히 물 많이 드신 거죠. 화장실 갔다가 딱 주무시면 딱 좋고요. 합병증이나 혹은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바이러스성 이런 팬데믹이나 지금 이렇게 코로나 같은 게 올 때는 면역 강자가 필요합니다. 내 몸에. 그런 경우에 면역 강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민푸드 X를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당뇨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면역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잖아요. 일반인의 피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바이러스가 가니까 일반인의 몸에서 면역세포가 어떻게 작용하냐. 당뇨가 있는 분의 면역세포와 일반인의 면역세포가 바이러스가 왔을 때 하는 작용이 다른 걸 제가 봤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미경으로 너무 다른 거예요. 일반인은요, 바이러스가 다가오면요, 막 NK세포와 우리 면역세포들이 막 다가가지고 죽이려고 막 난리치가지고 완전히 막 에워싸고 막 총 쏘고 막 난리가 나는데 당뇨 환자의 혈액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총알이 하나씩 3대 9년만 하나씩 날아가요. 정말 너무 대응을 못 하더라고. 아, 당뇨가 이렇게 사람의 면역을 떨어뜨리는구나. 제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정말 면역을 약하게 하는 것도 당뇨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치유해 주셔가지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